자, 얘들아, 이번에는 이제 삼각형 넓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거든? 근데 사실 삼각형의 넓이는 거기에 이제 그 교재 자체에 1번, 2번, 3번, 4번이 나와 있기는 해. 그지? 근데 사실상 1번과 4번만 쓰지 대부분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별로 사용을 하지를 않거든, 일단.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중에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제 4번에 대한 공식이 있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당연히 1번일 거야. 그지? 1번일 거고 거기에 있는 2번과 3번은 이제 2번은 헤론의 공식인데 헤론의 공식은 여러분 별로 안 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맞지? 그러니까 그냥 헤론의 공식은 그냥 제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4R분의 ABC 뭐 이런 이제 삼각형 넓이 공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2R제곱에 sin A, sin B, sin C가 있는데 사실 이걸로 해도 되고 물론 이걸로 해도 되죠. 근데 별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 자체는 벌써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잖아, 얘들아. 그리고 반지름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다 바꿔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들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바꿔가지고 요 조건을 뭐 강력하게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상황들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 일단은.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그냥 알고만 계시고 그렇게 쓸 일은 많지는 않을 거야. 저도 문제 풀면서 이 공식 이용해갖고 뭐 삼각형 넓이 별로 구해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저번의 반지름 나와 있는 건데 거기는 이제 2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아마 여기에 교재 이 R이 빠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R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이 R은 내저번의 반지름을 얘기하고 이제 A, B, C는 세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법 나온다라는 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됐죠? 네. 근데 차라리 제 생각에는 2번과 3번을 그냥 빼버리고 차라리 5번을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뭐냐면 이거는 만약에 좌표 평면상에서 삼각형 세 점에 좌표가 주어지고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 오히려 이런 상황들은 가끔씩 나오죠. 네. 자, 우리가 이 경우를 이제 보통 이제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좌표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주어졌어. 그래서 이게 몇 컴마 몇이고 몇 컴마 몇이고 몇 컴마 몇이야.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가 이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은 일단 어떻게 가지? 그냥 점 두 개 가지고 이거 직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죠? 어차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만약에 밑변으로 삼으면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서 높이로 삼아가지고, 그죠? 2분의 1 곱하기 D 곱하기 H 이런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이 몇 컴마 몇 정확하게 숫자로서 이렇게 딱딱딱 표현돼 있으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해도 별로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충분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에 문자가 끼게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t 컴마 무슨 뭐 t 제곱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 좌표가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이런 점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것 자체도 식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그럼 그 복잡한 식을 가지고 또 여기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수반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건 좀 불편하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공식 하나는 좀 외워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발끈 공식이라고 했던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x1, y1, 그 다음에 여기를 x2, y2, 여기를 만약에 x3, y3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여러분, 점 3개가 나왔을 때 일단 공식으로 만약에 바꾸면 여기 x1, y1 쓰시고 x2, y2 쓰시고 x3, y3 쓴 다음에 원래 맨 처음에 썼던 거 있잖아? 그거 다시 한번 써준다 이렇게. 알겠지? 먼저 이렇게 세팅을 먼저 깔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거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깥쪽에 절대값을 붙여놨기 때문에 빼는 방향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양수로 바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절대값이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값이 있고 두 개를 곱해. 그럼 x1, y2, x2, y3, x3, y1 여기에서 뺀다. 누구를? 이렇게 형광색으로 이렇게 엮여진 것들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x2, y1, x3, y2 플러스 x1, y3 이런 식으로 된 거를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점 3개가 그냥 아예 좌표로서 딱 나와 버렸을 때 있잖아. 쓰기 좀 편해. 실제로 이렇게 해갖고 기출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푸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기억을 하고 오히려 차라리 2번, 3번을 외울 용량에다가 그거 빼고 5번을 추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조건을 모두 사용하기. 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빠트림없이 다 써야만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물론 어떤 문제들은 그 조건들이 막 너무 초과적으로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방향이 막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도 풀릴 수도 있고 저렇게도 풀릴 수 있고 그러는 경우의 문제들도 있는데 보통의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조건이 딱 거기에 맞게 알맞게 주어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다 써서 문제 푸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 한 번만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고 일단 적절한 예로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이 있는데 자 여기가 원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원의 중심이고 하나는 여기가 3이고 하나는 반지름이 여기가 1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외접해 있는 또 원이 있어. 이렇게 외접해 있는 이런 원이 있고 괜찮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랑 얘도 외접하면서 얘랑은 내접하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 파란색 원의 반지름을 내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최대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사용해가지고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원의 중심을 잡은 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얘들아?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될 거고 여기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3 플러스 R이 될 거야. 맞지? 여기가 3이고 R이니까 마찬가지야. 여기 R이고 1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1 플러스 R쯤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게 되면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활용한 거냐라고 얘기하면 모두 활용한 게 아니죠. 왜 활용한 게 아니냐면 요 밖에 있는 요 원이랑 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빼고 만약에 이거랑 이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 만약에 어떤 원이 이렇게 있고 또 다른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원에만 외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사실은 원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원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거를 바깥쪽 원이랑은 내접하고 있다라는 관계로서 딱 제한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최대한 조건을 다 쓰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원이랑도 접하고 있어야 된다. 일단 이거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려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4, 4니까 8이잖아. 그지? 그럼 이 큰 원의 지름이 4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4가 될 거야. 그럼 원의 중심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쯤 되겠죠. 여기 3이 있으니까 1 정도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원의 중심과 이거랑 요게 접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한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R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여기 핑크색 길이가 반지름인 4가 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가 돼? 4-R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구조의 단순화로 가자.
구조를 좀 단순하게 한번 바꿔볼게. 결국에는 지금 이 삼각형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였던 거고 여기가 지금 3 플러스 R인 거고 여기가 지금 1 플러스 R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여기 길이가 1이고 여기 길이가 지금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 마이너스 R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하게 구조적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R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 만약에 지금 요 삼각형도 그렇고 요 삼각형도 그렇고 이 전체 삼각형도 그렇고 세 변의 길이들이 죄다 지금 한 문자로 다 표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갖다 써도 괜찮아 다. 맞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이랑 이 큰 삼각형에 공통각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j 코사인 법칙 쓰고 그죠? 이 큰 삼각형에서 j 코사인 법칙 쓰면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도 되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좀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요 각이랑 요 각이거든, 얘들아. 맞지? 얘의 코사인이랑 얘의 코사인은 더하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왜? 이거랑 이거랑 두 개 더하면 180도가 되는 거니까 이건 코사인 세타라고 치면 이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같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이거의 코사인 값을 구해서 더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저 R을 구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다고 일단은. 무슨 말인지 되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노력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추가